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은 1592년 음력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해전이 되겠습니다. 한산대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직전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1592년 5월 29일부터 2차 출전을 실시해가지고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6월 10일에 그 전라자수영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다시 그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외선 약 10여 척 혹은 30여 척이 가덕과 거제 등지에서 출몰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7월 4일 날 그 약속을 해가지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여수에 오도록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월 6일 날 이순신 장군과 이역기 장군이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수에서부터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보면은요, 7월 6일 날 전라자수영을 출발해가지고 이역기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쪽 그 노량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노량에서 원균이 그 판옥선 7척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합세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나절에는 창신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진주 땅 창신도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창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7일 날 여기서 창신도에서 하룻밤 자고 7월 7일 날 당포로 진출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날 그 엄청나게 새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이쪽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나절에 여기 이제 당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한산대첩은 당포에서 미륵도 남단을 돌아가지고 7월 8일 날 한산대첩이 있었습니다. 한산대첩에 참전했던 피와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조선 수군은 그 전라자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자수군이 판옥선 24척에다가 거북선 3척을 동원했고요. 그 다음에 해남에 있는 그 이역기는 전라우수군에서 판옥선 25척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에서 만난 그 경상우수군의 원균이 판옥선 7척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9척이 참전을 했고요. 일본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하는 그 대선 36척과 중선 24척, 그리고 소선 13척 합쳐서 전체 73척이 참전을 했습니다. 한산대첩의 경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7월 7일 날 그 당포에 있을 때 당포, 목동, 목자, 김천선이 견내량의 적선, 대선, 중선, 소선 70여 척이 나타나가지고 오후 2시경에 거제도 영등포로부터 내려와서 견내량에 정박 중입니다. 이런 정보를, 결정적인 정보를 그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7월 8일 아침에 조선 수군은 미륵도 남단을 돌아서 견내량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내량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외선 2척이 선봉으로 나와 있다가 우리 수군들을 보고 견내량 안쪽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5, 6척을 시켜서 추격을 시켜가지고 견내량에서 싸움을 거는 척하고 적의 본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견내량은 굉장히 협소하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적의 등선 육박전술에 휘말려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의 본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을 해내 가지고 하객진으로 적선 그 73척 중에서 59척을 당파 분멸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과와 아군 피해를 그 살펴보면요, 전과는 우선 적선 59척을 그 포격을 해서 당파하거나
불화살을 쏘아서 분멸, 불태워 없애거나 또는 납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군은 약 9,000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군 패잔병 약 400명이 한산도로 상륙을 해가지고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기어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군 피해는 보십시오. 전선 피해는 전혀 한 척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사자가 19명, 부상이 116명이 나왔는데 왜군의 피해 9,000명에 비교하면은 정말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입니다. 양국의 주력 수군들끼리 넓은 바다에서 격돌해가지고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안 포구에서 소규모 접전이 있었는데 비해서 이것은 대규모 격돌이 넓은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승리를 해가지고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수군이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적의 해상 보급로, 즉 부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해상 보급로를 차단을 해버렸고 자동적으로 곡창지대인 호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전체의 승기를 잡은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산대첩의 승리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정보 수집을 잘 해가지고 당포, 목동, 목자, 김천손이 이순신 장군에게 아주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보를 해준 게 큰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좁은 견내량이 아닌 한산도 앞바다의 넓은 바다로 선택한 것, 이것도 아주 조선수군은 포격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일렬종대로 쳐들어오는 적을 학의 날개처럼 좌우로 쫙 펼쳐서 하객진법을 구사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두부터 타격을 해서 차례대로 경멸하는 그런 하객진 전법을 구사한 것이 큰 승리 요인입니다. 그리고 조선수군의 판옥선은 적선에 비해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파 분멸 전술로 적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격선인 거북선이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좌충우돌하면서 적의 진용을 흩뜨려 놓았던 것도 큰 승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전부를 다 합쳐보면은 지휘관의 선성구전 전략이 승리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이길 수 있는 요건을 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워서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포, 목동, 김천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견내량 파 외병장에 의하면은 피란하여 산으로 올랐던 미륵도의 목동 김천손이 우리 수군을 바라보고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느냐 하면 견내량의 적선 70여 척이 정박하고 있다는 그 정보였죠. 한자로는 피란 등선했던 동도 목자 김천손이 망견 신등 주사하고는 분항진 고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란 등산 이 말은 피란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피란을 가게 되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란 갔다고 이야기할 때는 피란 등산 혹은 피란 입산 이런 식으로 관용구로 상용구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산에 올라갔다는 이것만 집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김천손이 그날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견내량을 바라보니 외선이 70여 척이 있는 걸 대충 헤아려보고 당포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륵산을 몇 번을 가봤는데요. 미륵산에서는 견내량에 있는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선 큰 게 20m 정도 되는데 전장이 그게 그제 대교도 겨우 보이는데 그런 배들이 막 밀집 대형으로 정박해 있는데 그거를 70여 척이라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일 김천손은 아주 견내량이 지근거리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천손은 제가 옛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김천손은 대단한 스토리텔링 소재인데 이게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 군사들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을 달려가서 알려줬던 페이디피데스보다 더 위대한
조선의 민초다. 그래서 이거 김천손, 이순신 장군배 김천손 마라톤 대회를 그 통영 영남면 민을고기에서부터 당포까지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한때는 했었어요. 이 엄청난 스토리텔링 소재를 미륵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누가 주장을 해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스토리텔링 소재 같으면 외국에서는 엄청난 소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미륵산에서 견내량은 제가 그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10.2km입니다. 10.2km면은요, 육안으로 적선 70여 척 식별이 불가합니다. 여기 보이죠? 미륵산인데 여기에 지금 견내량에 이렇게 배들이 70여 척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바지선이 그 일본의 안택선보다 길이가 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작은 배들 이런 게 뭐 중선, 소선 비슷한 건데 이 미륵산 10.2km 떨어져 있는 저 미륵산 꼭대기에서 그게 헤아려 가지고 70여 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천소는 견내량에 나와 있다가 지근거리에서 하나 둘 헤아려 가지고 달려가서 대중소선 70여 척이 정박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이게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가면 직선거리가 아니고 당포까지는 거의 한 18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프코스 마라톤 코스가 되는데 정말 그 페이디피데스는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알려주고 쓰러져서 죽었지만 우리의 그 민초 김천소는 달려가서 이겨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디피데스보다 더 위대한 조선의 민초죠. 대단한 스토리텔링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한산대첩과 관련한 구전 설화들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또 전해옵니다. 돛단녀와 의병장 타견 장군의 이야기, 외군 패잔병들이 도망간 물길을 물어본 문어포 이야기, 물길을 반대로 알려준 선인함의 노인 이야기, 그리고 외군 패잔병들이 떼죽음을 당한 개미목 이야기, 그리고 숨어서 적의 접근을 살폈던 야삐기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이 승리 후 갑옷을 벗고 그 섬에 작은 그 바위섬에 올라가서 땀을 닦은 해갑도,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저기 바다에 빠져서 죽은 둥둥 떠다니는 그 시신을 건져서 참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던 매외치, 묻을 매자에다가 외군 외자, 그 산등성이 치자 이런 매외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돛단녀입니다. 돛단녀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에 있는데 속칭 삼칭이 마을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이 지역의 의병장 타견 장군이 한산대첩이 한참 이쪽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타견 장군이 이 바위섬에 올라가서 큰 돛을 걸었다 해서 돛단녀거든요. 괴범도. 그래가지고 주변에 작은 고기잡이 배들을 벌려놓고 진과 깽가리를 치면서 응원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도왔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오는 곳인데 이 설화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어포는 이 일대에서 왜군들이 막 싸우다가 패잔병들이 도망가다가 여기 이 마을 근처에서 그 도망갈 물길을 물어본 것이다 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해서 물어포라고 했는데 그걸 문어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5년에 문어포 이장님인 임정숙 그 여사님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문어포 이 앞바다가 한산 대첩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함 이 신선바위가 있는데요. 여기가 신선바위입니다. 이쪽이 이제 문어포 마을이고 여기 멀리 문어포 마을에서 이쪽으로 멀리 통영 쪽으로 바라보면 여기 이제 선인함 혹은 신선바위가 있는데 외군 패잔병들이 도망간 물길을 물어봤을 때 이 바위 위에 어떤 신선복장을 한 노인이 앉아 있다가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 물길이 있는데 개미목 쪽에 꽉 막힌 곳인데 그리로 들어가라고 거짓으로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갔던 외군들은 물길이 막혀서 거기서 개미떼처럼 다 죽었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옵니다. 여기가 이제 개미목 의향인데요. 이 개미 어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미목에 가가지고 이 지형을 보십시오. 개미 머리처럼 생겼고 여기는 개미 몸뚱아리처럼 생겼고 여기가 짤룩하게 개미목처럼 생겼죠. 지형도 개미목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일본군들이 개미떼처럼 죽었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제가 문어포에 사시는 그 김정태 어르신을 78세였습니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자신이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개미목에서 해고를 약 300여 개를 캐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쫓기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개미떼처럼 죽었다 하는 그 설화가 사실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문어포 의장 임정숙 여사님을 인터뷰를 해서 구전 설화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앞바다 문어포 이 앞바다가 한산대첩지인데 저 건너편은 걸망계고요. 요 뒤에가 이제 장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이 야삐기 산인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엿보기 하는 곳입니다. 멀리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엿보기를 딱 하고 있다가 저기 나타나면 뒤에 장작지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아군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야삐기 치는 이 바닷가에 있는 툭 튀어나온 곳인데 여기서 있다가 저기 나타나면은 뒤에 숨어 있는 장작지에 있는 적들에게 알려주고 튀어나와서 하객진을 펼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구전 설화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갑도라는 곳은요, 갑옷을 벗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 후에 이 작은 바위섬에 올라가서 갑옷을 벗고 땀을 씻은 후에 최종적으로 한산대첩의 승리를 선언한 그런 작은 바위섬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바위섬인데 이런 그 설화를 알고 가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바위섬이거든요. 근처에는 한산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한산도 관음마을이 있습니다. 관암마을. 그리고 매회치가 있어요. 한산도에 가면은 재성당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산등성인데, 외군들이 엄청나게 9,000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시신이 둥둥 물에 떠다니는 것을 건져가지고 참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이 발동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여기다가 묻어줬어요. 이 산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매회치라는 지명이 여기에 전해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개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전 설화로 이렇게 살펴본 결과 한산대첩지를 지금까지 기존은 이 일대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한산대첩의 구전 설화를 종합해 본 결과 왜군들이 견내량에서 쭉 5, 6척이 싸움을 걸어가 끌고 내려왔는데 이쪽 끝까지 따라 내려와 가지고 우리 조선 수군이 이쪽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얕비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튀어나와 가지고 이 일대에서 물리치고 있으니까 패잔병들이 문어포에서 도망갈 물길을 물어봤는데 선인함에서 노인이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알려주니까 여기 개미목에 들어가서 완전히 잔적이 소탕이 돼버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해갑도에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고 갑옷을 벗고 이겼다, 이런 게 살펴봤을 때 이런 구전 설화지만 이걸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한산대첩은 한산도 문어포 앞바다 이 일대에서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가 한산대첩지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이 지금 한산도입니다. 한산도고 이쪽이 추봉도라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용초도가 되겠습니다. 용호도라고도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나간 비진도인데 이 일대에서 한산대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경치가 아주 좋은 이곳에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봉도 있고 여기 용초도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나 출판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약 350회 이상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답사한 사람으로서 하루 또는 1박 2일 동안 현장 답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산대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